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석권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자, 대장동 화천 대유 때문에 연일 시끄러운데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대선 무렵에 이렇게 정권이 온갖 분야에 통제를 잘하는 정권, 네. 그냥 이 정치 공작에 관한 역대 최고의 정권인데 네. 이런 일이 터졌을까 하는데 별설이 난무했었습니다. 네. 동업자끼리 관계에서 뭔가 틀어져서 누가 네. 자료를 어디에 다 갖다 줬더라.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어제 그게 입증이 됐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선거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측에도 자료가 갔을 가능성이 네, 그 상대방이 네.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때까지 보면 굉장히 지금 오래 가요. 네. 올 초부터 한 달 걸 가고 있거든요. 더 갈 것 같아요. 한참 더 갈 그럼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일이 터지면 네. 한 보름 시끄럽다가 옛날에 뭐 손혜원이 이야기든 네, 네. 그 다음에는 보도할 거리가 없어서 네. 이제 사라졌는데 네. 이거는 매일매일 새로운 끝도 없는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어제 이제 그동안 뭐 8일 전에 고소를 해도 꿈쩍도 안 하던 검찰이 어제 뭐 서울지검 4차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밑에 네. 뭐 17명의 검사를 배치해서 수사에 나섰다 쇼를 하는데 네. 저게 이제 왜 갑자기 저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10군데 압수수색하는 쇼를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정영학이라는 사람 회계사 예. 회계사가 제보 그 양심 선언문까지 작성하고 녹취록까지 제공을 했잖아요. 검찰에. 그것들이 알려진 상황에서 마저 수사 착수를 안 하면 국민들의 화가 난 심정을 다스릴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흉내를 내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그 화천대유 6호입니까 뭐 어디에 예, 예. 멤버라 그러죠. 예, 예. 그때 진짜 자기가 화천대유의 예. 핵심 멤버로서 수백억을 먹었으면 네. 그 보통 펀드 하나당 570억 좀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먹었으면 상식적으로는 예. 뭐 나도 많이 먹었다. 예. 저놈이 좀 더 먹더라도 네. 터지면 다 죽으니까 예. 니도 살고 나도 살자. 예. 사람 심리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예. 따지고 보면 나무기는 예. 저거 아버지부터 네. 대장동에다가 네. 이걸 하겠다고 했고 예. 예. 또 남욱은 대장동에 이걸 토지 수용을 하든 네. 또 다른 민간 업자들이 세운 회사에 네. 그 자문을 하다가 네. 나중에 토지 수용을 일부를 했지만은 52%인가까지 했대요. 예. 근데 이재명이가 뭐 인간으로 안 해준다 하니까 사업이 이제 무너져 버린 예.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 이 사업을 넘겨받았어. 예. 권리를 갖고 있다가 예. 야 버티다가 예. 그것도 그래도 땅을 거기 뭐 사놓은 게 있으니까 네. 그걸 갖고 버티다가 결국 딜이 돼서 네. 그럼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네. 한 꼭지 넣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조금 하든 영 무시하고 갈 수 없고 법적 시비가 걸린 놈들이 끝까지 파면 그렇죠. 못 해먹잖아요. 그렇죠. 못 해먹죠. 예. 지금 이재명이가 그냥 공룡으로 LH나 GH하고 했으면 할 건데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공룡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차라리 민영으로 뭐 재벌 회사들 불러가 예, 예. 그거 하라고 하면 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5,500억 3억 내놔라 했으면 삼성이든 현대든 뭐 예? 짜이든 다 했을 거예요. 다 했죠. 지금 일조가 남는데? 황금 일조가 남는데 예. 이걸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민관으로 했다면 누구든지 다 했을 건데 예, 예. 굳이 저 남욱인이 그다음에 뭐 김만배니 예. 그 주변을 끌고 들어간 거는 얘들이 여기에 좀 반란한 게 있어서 예. 이걸 자기는 자기 임기 내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려니까 쟤들이 반발을 하고 소송을 걸면 그렇죠. 예. 예, 그 토지도 좀 소장님 수용해놨고 그 말씀이 맞는 예, 거예요. 쉽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 걔들을 끌어 끌어 넣어서 네, 네, 네. 이렇게 꾸려서 네. 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천하동인이 1호부터 7호까지가 나왔다고 보고.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어제 정영학이 발언해서 예. 직원들이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안다. 이게 난 정영학이 발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정영학이는 여기에 처음부터 자기가 회사를 설립해서 예. 저 여기에 그 이재명이가 시장이 돼 갖고 이걸 갖다가 털러 오기 전에 예. 이게 이미 막 2000년대 초반부터 이놈 저놈이 다 붙어가 이걸 먹으려고 했던 데라서 스캐이 그렇죠. 많거든요. 예. 그렇게
했더라면 네. 저 사람도 뭔가를 쓴 게 있고 한 게 있더라면 네, 네. 여기서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구도를 짜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네. 불러다가 저 사람한테 천하동인의 이 6번인가를 맡겨놓고 네. 실제로 그 사람한테 지분을 정해놓고 배당이 되는 척 했지만 이 사람은 빠지고 상당히 많은 지분 대부분을 자기가 다시 킥백으로 회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예. 그래 안 보십니까? 아, 그 분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반발하는 이 거죠.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뭐 지나 내나 네. 저 사람들이 회계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네. 뭐 남욱은 법적인 문제를 따지거나 시행사가 하는 거는 좀 알겠지만은 네. 이거를 눈에 안 띄게 네. 지분 구조를 어떻게 짜가지고 네. 1% 6% 짜서 지분은 그것 7%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그 사업 이익을 대부분 가져와서 배당이나 시행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가 또 그걸 갖다가 다양한 사람들한테 흩트려서 네. 이렇게 분산시키는가 네. 뭐 그걸 또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걸 속여서 상당한 걸 숨기기 위해서 SK 정권에 신탁을 넣는가 요런 머리는 변호사나 사실은 저 김만배 기자 머리에서 놓기는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회계사 아무튼 회계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나름대로 그 계산을 해가. 네, 정부가 원하는 틀에 맞춰서 장부 정리를 하려면 회계사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네. 땅을 280만 원 정도에 사가. 네. 그 한 7, 80만 원 들여서 밀어가. 네. 그럼 한 350만 원 들었을 건데 네. 그 땅을 1,950만 원 싸게 그렇죠. 줬다는 네. 화천 대위에는 1,250만 원. 그럼 이 땅에서 네. 기본으로 엄청나게. 1,000만 원, 1,700만 원씩 벌어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뭐 총 보면 한 8, 9만 평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액수를 더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총 얼마 남을 건가 계산하고 하는데 이게 숫자에 밝은 사람이 하나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차명이 있고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 녹취록에 있었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실제 주인은 왜 차명을 하고 실제 주인이 차명으로 해놓은 실제 주인이 따로 있었을까요? 공적인 사람과 관련이 있겠죠. 겉으로는 내가 여기에 지분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네. 그런데 내가 이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 그렇죠. 때문에 너희들이 해먹었으니 네. 반띵하자. 그렇죠. 각자 자기가 먹은 것들을 반은 나한테로 달라. 네. 뭐 이런 요구들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요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예, 그 정치판에 조금이라도 기웃거 어려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입에 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맨입에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이권이 걸려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맨입에는 절대로 안 되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누군가 비딩을 해서 이 사업을 획득하는 구조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설사 정상적인 비딩을 해도 그 뒷돈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네. 엄청난 특혜를 줬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는 저도 옛날에 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산업단지를 정리한다고 이런 네. 걸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장으로 SPC를 아, 만들어서 예. 전봇대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그건 네. 원래 산이었으니까 고압선이 지나갈 거 아,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럼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 예.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는 위험하니까 예. 이제 주거지가 들었으면 그걸 땅으로 묻더라. 예. 지중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전봇대 고압선을 철탑을 옮겨서 예. 자리를 옮기고 그걸 지중화하려면 이 몇백억 들어가요. 엄청나게 들겠죠. 그 과태료까지 맞았는데 성남시가 안 해도 된다고 털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90m 이격 거리를 지켰다 어쨌다 하면서요. 아, 예. 그 수백억 벌게 해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화천대유가 시행을 3분의 1을 저가 직접 했지 않습니까? 예. 전체.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토지화 된 게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땅이 한 15만 평인데 그 중에 5만 평 정도를 얘들이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예. 그런데 보니까 저거가 땅을 받기도 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땅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얘들은 그 대출을 받을 만한 담보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성남의 뜰이 다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성남이 뜰이 미리 보증 써준 거죠. 성남의 뜰이 보증을 써서 예. 화천대유가 돈을 빌려가 예. 성남의 뜰에 돈 주고 땅을 받아갔어요. 예. 세상에 땅 주인이 내 땅 사라고 보증을 써주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이거는 결정적이죠. 3,200억을 그렇게 보증을 써줬다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터널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메리츠 정권이 네. 하나은행 과천 대유가 있는 하나은행 컨소시엄하고 네. 메리츠 정권이 경쟁을 했대요. 네, 컨소시엄이. 네. 메리츠 종금이. 네. 그러면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누가 되든 결정된 사람과 짝을 이룬다. 네. 이래서 이제 이걸 결정하는 거죠. 네. 컨소시엄을 네. 파트너가 될. 네. 실제로는 이 파트너들이 컨소시엄이 다 하니까. 네. 그런데 메리트 정권이 우리는 공원도 만들어주겠다. 네. 터널도 만들어주겠다. 터널도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임대 네. 아파트를 네. 2,600원어치를 해주겠다. 2,600원. 네. 근데 이거는 팔아가지고 1,822억이잖아. 그것보다 훨씬 많이 네. 임대주택 돈으로 주겠다. 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준 메리츠 증권 컨소시엄은 탈락시키고 화천대유를 뽑았죠. 뽑았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 이게 권력자의 입김이 안 들어가고 권력자의 결정이 없이 화천대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반 직원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을 놔두고 더 나쁜 조건을 제시한 쪽을 뽑겠습니까? 어제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제 그 안상수 네. 저 인천 송도 개발을 네, 했던 네. 안상수 시장 네. 있을 때 공사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양반이 이제 와서 방송을 했어요. 본이 알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가 네. 그 일을 갖다가 민간 합동으로 하겠다면서 그걸 허가해 줄 때 네. 시장이 그 모든 조건에 대한 지시 네. 없이 어느 공무원이 그걸 하겠느냐. 못하죠, 아무도.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 이 돈이 걸린 부분에서 탈락한 놈이나 불만을 가지고 네. 찌를 수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깜빵 가는 일을 네. 공직자들이 누가 하겠느냐. 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예. 그래서 네. 이 사업은 오로지 이재명이가 시장 되기 전부터 네. 이런 부동산 개발 성남 사업에 관여해서 그 투서 넣고 그렇지. 그러다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어요, 이재명이. 예 구속됐고 네. 또 전임 시장을 날려버리고 네. 예, 지가 또 시장이 되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자기가 이제 18년에는 경기도 지사를 가가 대선을 가겠다고 자기 계획이 있었으니 네. 저 사람이 10년부터 예. 14년 1차 분기 안에 예. 이 일을 다 준비했다가 네. 두 번째 텀에 이걸 끝내야 된다. 예. 이걸 알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걸 정리하는 역할을 했을 거고 네. 두 번째 텀에는 끝내려면 네. 이제 2010년부터 14년까지 해서 14년부터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4년부터 딱 시작을 했어요. 모든 준비가. 네. 그래 15년부터 공개적으로 했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임기 끝나기 18년까지는 이걸 끝내버려야 되겠다고 3년 안에 서둘러서 네. 남들은 이게 10년 걸릴 사업이 3년 만에 끝났다고 다들 해를 두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큰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낸 거죠. 자기 임기 안에 끝내려고. 자, 그런데 그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이 지금 보이고 있는 저런 태도들요. 아, 너무 뻔뻔해요. 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런 참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지금 국민들 이 상황이 국민들을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 알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30%의 사람들 진짜로 제정신인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익 한수 5,503억이 따지고 보면 공익 한수가 하나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예, 예. 업자가 해야 될 일을 예, 예. 그거를 업자가 돈을 내놔서 성남시가 하게 하면서 그걸 돈을 벌어왔다. 그걸 업자가 할 거는 다 하고 네. 생돈을 내놔야 아파트 그렇죠. 거기 대장동하고 관련 없는 생돈을 내놔야 공익 한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화천대유에 더 많은 이득을 주는 쪽으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땅도 이제 다시 사야 된다면서요. 1,200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화천대유가 자기들 쪽에 갖고 있던 임대주택 땅도 LH에 네. 291억 주고 팔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짓을 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유동규라는 사람인데 아, 예, 예. 그 뭐 음대 나아가 지역의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예. 재건축도 아니고 리모델링 네. 추진위원회 조합장 한 사람인데 예. 어떻게 이재명이가 보니까
이게 뭐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네. 있는 것 같고 지한테 충성을 바치고 뭐 이럴 것 같으니까 이재명은 어쨌든 여기에서 네. 지는 결제만 하고 주요한 네. 부분에 나머지는 이제 지 밑에서 네. 알아서 다 해버리고 그리고 행동 대장을 유동규로 예, 해놓은 그걸 것 같아요. 갖다가 이제 할 게 필요하니까 네. 해야 되는데 공무원 경력이 하나도 없던 사람을 아 그렇죠. 그리고 토목이니 뭐 건설인이 관련해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걸 소유하지도 않은 사람을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조직을 만들어가 네. 본부장으로 넣으려니까 네. 세상에 어디에 그런 게 동네 아저씨를 때리다가 그렇죠. 본부장씩 예.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람을 그 꽂아 넣는 거 보면 아무튼 전혀 그 문재인절이 갈아요. 제가 그 좀 많이 다 듣고 있어요 리스트까지 네, 네. 경기도에. 문제인지 알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질이 아니고 상당히 네, 또 일이 넓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완전히 절차나 과정을 다 무시하고 필요하면 밀어붙여 버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 이재명이 유동규를 넣어가 나중에 사장 직대까지 생겨가 네. 징계가 네. 지금 저 업자들하고 이제 모든 걸 상의해서 그렇죠.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해줄 그 추진력 강하게 밀어붙일 사람을 유동규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규하고 나무기하고 보는 데서 너무 자주 만나면 그러니까 예. 예. 나무기가 지 후보 예. 뭐 지금 정민용입니까? 예. 후배? 예. 그쪽에 정민용입니까? 꽂아놓고, 예. 예. 변호사를 예. 여기 집어넣어가 예. 7년을 근무시켜요. 예. 내가 그걸 보고 홍콩 영화 무간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 얘는 정보 전달해 근무하다가 예. 아이고 저기 우리 남 선배 만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가가 의논회가 와가 또 그걸 여기 관철시키고 네. 그 역할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죠. 그리고 이놈이 후보 선정까지 관계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화천 대유고 뭐 성남에 뜨고 네. 그때 행성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동규가 그만두기 직전에 지도 이제 올해 그만뒀잖아요. 네. 유동규는 2월달 그만두고 얘는 뭐 5월달인가 그만뒀다고요. 네. 그러니까 둘이가 회사를 만들어가 유언홀딩스, 유언홀딩스. 예. 정민용이하고 예. 그럼 이거는 뭐겠어? 그것도 남욱이 회사하고 또 뭐 다 같이 얽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뭐 이거는 이제 남욱이가 너 둘이는 나중에 나오면 챙겨줄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네. 했을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거라 봐요. 남욱 입장에서는 이 아까 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네. 사람이 나도 좀 떼주라 네. 하니까 아니다.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이것도 챙겨야 되고 네. 유동규도 챙겨야 되고 정민용이도 그 들어가 있는데 변호사가 네. 가도 놓으면 챙겨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마 이 다른 지분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조금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좀 야박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학영이가 녹음을 정영학이가 2019년부터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까? 녹음 녹취를 하고 있다는 거 사진을 찍고. 이게 내가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분돈 네. 묻고 떨어져라는 거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네. 아마 좀 있으면 나올 건데 차명으로 처리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적어도 절반은 먹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절반도 아닌 네. 차명이구나. 그런 사람 입장에서야 솔직히 수십억만 보장이 돼도 그렇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그냥 뭐 거의 뭐 푼돈 먹고 떨어지는 식으로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 녹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유언홀딩스라는 기업이 또 이제 그 비자금 통로로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그 현금을 뭐 10억을 네. 찾아가 네. 성남 도계공에 갖다 준다는데 뭐 네. 유동규한테 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사진까지도 있다 그래요. 네. 찍어는. 네. 그러니까 유동규가 아마 중간에 정황상으로 보면 저쪽에다가 내 좀 쓰고 다닐 돈도 좀 줘. 지분 큰 거는 나중에 챙기더라도 됐을 거고. 네. 근데 현금을 갖다가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수십억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473억을 대출해 갔다는데 그 돈이 지금 행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돈, 이게 이제 어디로 갔느냐가 핵심인데 예. 그걸 찾아야죠. 그런 돈 규모가 저 대선 비자금하고 액수가 비스무리 대선 때 쓰는 그렇죠. 돈하고 비스무리해요. 예.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400억 이야기 나오는데. 예, 473억. 예. 예, 그래서 뭐 솔직히
잘못되면 깜빵 갈 걸 각오하고 시장이 만약에 허가를 해줬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숨겨놓은 뭐 부분이 지분이나 차명이 있다면 그건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네. 좀 안전할 때 네. 지금은 당장 내가 큰일을 치르는데 큰일 치를 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충분히 그 돈을 이미 챙겼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아예 대여금으로 내한테 주라 하고 네, 네. 나는 받아서 어디로 보내고 예. 이 사람은 이제 각자 네. 지분 가진 사람들한테 다 네. 조금씩 내. 회수. 예, 사후적으로 정리하고 회사 돈은 그렇게 해서 일단 네. 빼버리고 네.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또 SK 그 최기원 씨 돈을 아직 안 갚았다면서요. 그것도 400. 뭐 400억이란 말도 네. 있고 네. 들어온 거는 291억이라는 말도 네. 있고 뭐가 좀 조금씩은 달라요. 네. 근데 그 돈도 안 갚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돈도 갚아야 될 거고. 근데 이게 빼드는 이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객들 온갖 이해관계로 얽혀서 정리해야 될 문제. 예. 뭐 어제 추미애가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최태원 사면과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깜빵에 3년 6개월 있었잖아요. 예. 그 2년 4개월인가 남았는데 예. 석방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면과 관련된 부분 또 미려 재단에 93억 갖다 바쳤는데 불기소됐잖아요. 박영수 네. 특검에 예.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예. 뭐 곽이나 박영수나 그 최순실 변호사 있는 게 묘하죠. 아, 그렇죠. 그것도 좀 그렇죠. 그 뭐 김수남이도 있고 예. 그때 박영수 예. 박근혜 때 검찰총장.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나 이재명이 때 권순일이가 또 거기 들어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재명이 변호사인 강찬호가 예. 예. 또 거기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남욱이가 걸려서 깜빵 갈라다가 나왔을 때 수원지검장에 걸렸는데 수원지검 거기에 또 지검장 하던 게 강찬호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들이 이 일에 관련자들이 챙겨줘야 될 사람. 예, 뭐 사고 쳐서 그걸 신세 진 걸 푼다고 신세 진 부분에 챙겨줘야 될 사람을 여기 다 걸러 예. 그걸 묶어 모았어요. 그렇게 보이죠. 예. 예. 주로 법적으로 사고 쳤으니까 법률가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당장 뭐 고문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게 부동산 시행에 예. 권순일이가 뭐 나무기보다 예.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 리베이트 비슷하게 보답해줘야 될 사람들을 그 회사로 다 끌어모았어요. 다 끌어모아가. 예. 뭐 급여 명목으로 주고 뭐 수당 명목으로 주고. 안 그러면 자식을 하나씩 이렇게 예. 들라갖고 자식 퇴직금 모양 예. 성과급으로 주고 뭐 이럴라 예.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히 챙겨야 될 사람은 또 회사 보유분 예. 아파트를 또 분양받게 예. 경쟁하지 않고 또 특별 그러니까 분양해주고. 진짜 잘 빼먹었어요. 아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오랫동안 구상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알던 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이제 성남시하고 딜 쳐서 이게 해줄 때 위례에서 먼저 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니까 이번에는 더 조그만 퍼센트 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 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만 한 1조가 거의 최종적으로 예, 정리되어 예, 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익 환수했다고 내놓은 게 5,500억이 되고 성남시가 예. 그리고 또 다른 시행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안 예, 들어. 그렇죠. 그럼 예. 건설사 먹은 거 보면 한 2조를 먹은 거예요, 총.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4조짜리 사업비에 2조 먹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사실상 반값에 예. 분양해도 남는 장사다는 거예요. 아무튼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린벨트잖아요. 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딱 그린벨트에다가 집을 지으면 땅값도 거의 안 들지. 짓는 족족 거기 잘 분양되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아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겠구나 하고 금방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대장동이. 자, 그런데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저 사람이 자기가 1,100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기자 아,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의 본 모습이에요. 본 면목이 1,100만 원 이야기했다가 2천 몇백만 원 실제로는 분양. 3,500만 원짜리도 있고. 안면을 완전히 확 바꾸면서 전혀 다르게 이야기. 이번에 2주 전인가는 자기가 다 이 사업을 다 기획 설계했다고. 했다가
며칠 전에는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국민의힘이 뭐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막 이런 모습들이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 기본주택 운운했다는 게 네. 지가 제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제대로 하지 않고 온 해먹는 구도로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와서 국민들 앞에 기본주택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너무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진짜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가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참 한 달 반쯤 전에 이낙연 진영에서 8월 말에 네. 변호사비 네, 그렇죠. 저렇게 많은 열 몇 명의 변호사를 쓰고 변호사비 어디서 나왔노? 네 재산은 더 늘었대. 네. 그게 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건 정확하게 깨뜨려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경까지 가고 검찰이 덮치고 했는데 아무리 봐줄라 해도 유동규나 김만배나 남욱은 못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못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관심은 돈을 환수할 수 있느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없다고. 국민의 관심은 돈보다 저 전박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관심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박이가 이제 어떻게 되든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유동규는 깜빵 가겠습니까? 네, 그렇죠.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요. 유동규는 가죠. 그러면 유동규가 깜빵만 간다 해도 전박이는 진짜 나는 모른다. 지 말을 다 번복하고 몰랐다 하면 저렇게 무능한 게 저렇게 당군 일에 최대 도둑질을 해먹는데 나는 몰랐다 하면 저거는 진짜 나쁜 무능하고. 이거 진짜 무능하기 때문에 대통령 가서는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다 알았고 기획했다 하면 저건 공범이고.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국민들한테 그 말이 안 통해요. 문제는. 국민들한테. 네. 국민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 호남에는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글쎄 말이에요. 보니까 저는 그 제명이 엄청 밀었더만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분명하게 이게 자기와 상대방의 영역 구분을 해서 무조건 자기 편이면 자기 편만이라고 생각되는 쪽은 도덕적으로 옳든 틀리든 상관없이 지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영 싸움으로 생각을 해서 이낙연보다는 이재명이 더 득표율이 높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을 지지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 IS하고 탈레반 싸움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하이고 저게 뭐 우리 쪽에서이니까 무슨 학살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네, 그냥 딱 지금 탈레반 그런 편인가? 양상을 그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어요. 지금 국민들을 진영으로 딱 갈라서서 자기 편 진영에서는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자기 편은 도덕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언론이 왜곡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나라가 이쯤 되면 이게 민주주의가 거의 불가능한 지금 수준으로 가고 그런 있잖아요. 상황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문가리가 진짜로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을 통합해서 한쪽으로 몰고 이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갈라치기 위해서 싸우게 하면서 통치를 해왔잖아요. 4년, 5년 동안. 저기 참 문도 놀라운 인간이고 저기 이재명의 뻔뻔함. 예. 저 어디까지 저럴 수 있을 건가 나는 저 놀랍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의 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 바뀝니다. 그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잘못된 민주주의 의식을 바로잡으려면 저 인성이 안 바뀔 저 양반이 대통령을 함해가 그 이 나라를 요렇게 절단낸다라는 걸 완전히 한번 봐야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올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다시 못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같이 죽지 뭐. 국가가 다시 재건이 못 될 가능성이 많죠.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정상이 아닌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걸 진짜로 저는 답답한 게 분명하게 잘못된 일이면 다 같이 공분을 해야 되는데 적군을 나눠서 아군 쪽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전부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아니 대장동이 저 이전에 4월 달에 LH 가지고 솔직히 LH 직원들이 뭐 찌질하죠. 그 순진한 거. 네. 그러니까 좀도둑한테는 계급품을 물고 그냥 방망이로 패죽이다가
완전히 뭐 거대한 도적 마피아 두목을 보고는 네. 그한테는 그냥 부채질로 이렇게 부채를 붙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설마 사실일까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참. 그리고 뭐 다 이재명이 되면 기득권을 싹 없애버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 도둑이 돼서 기득권을 없앤다. 저는 이재명도 좀 참 무섭지만은 네. 이재명을 이렇게 이 네. 저지른 일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대중들이 아, 그게 진짜 더 네. 무섭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예, 오늘 그 원장님 모시고 대장동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